자,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의 217쪽입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다 보면 주택법을 하나도 못하게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217쪽에, 그러니까 주택법 용어정의,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법 용어로 틀린 X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설에 해당한다. 옆집 애기들, 맞죠? 옆집 사람과 행복하고 편리하게.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따른 관리사무소,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관리부대 맞고요. 동그라미 3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괄호 열고요. 숙박시설로서 괄호 닫고요. 다시 괄호 열고요. 제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괄호 닫고요. 다중생활시설 표시요. 다중생활시설 표시하시고 준주택 표시요. 준주택 해당한다. 맞죠? 준호다기노가 준주택입니다. 뭐 첫째 줄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첫째 줄에 다중생활시설로 숙박시설에다가 500 이상 쓰시고요. 5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500 미만 쓰시고요. 500 미만이 그러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지금 숙박시설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중원, 부원 하고 있습니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그렇죠?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그렇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란 1호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그렇죠?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동그라미 5번 첫째 줄 수도권에 소재한 XX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이 규정 당시 시골에서 식구들이 많았다고요. 뭐 그 찾아서 쓸 필요 없고요. 수도권에 소재한 XX.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요. 218쪽에 그러니까 주택법 용어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폭신미터 일반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에다 일반에다 얼마요? 28. 그러니까 20 쓰시고요. 20 이상이어야죠. 그러니까 10m짜리는 그냥 단전에 당연한 도로이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10m X 틀렸고요. 그러니까 2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그렇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공구별 세수는 그러니까 200X 얼마 이상이고요? 300세대 이상이죠. 600세대 이상 단지를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3번 세대 구분형, 몇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세방이죠.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할 수 있는 X요. 아파트를 또 끊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죠.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다. 있는 틀렸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500세대 국민주택 규모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500세대 X요. 국민주택 규모 X요. 원룸형, 그죠? 원룸형을 살릴 거면, 그냥, 원룸형, 500세대 X, 몇 세대 미만이요? 300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원룸형은 얼마 이하요? 50제곱미터 이하이죠. 도시형은 85 이하지만,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 동그라미 4번, 앞에 것도 뒤에 것도 300세대, 500세대도 틀렸고, 국민주택 규모도 틀렸고요. 원룸형을 살릴 거면.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산업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그렇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 그렇죠?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맞겠죠? 공공택지에다가 숫자 10, 10가지 쓰시고요. 뭐 10가지가 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10가지 수용 신도시는 공공택지겠죠. 답은 5번. 다음 쪽이요. 2번 문제. 하나의 주택단지, 그렇죠? 하나의 주택단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일반도로 표시요. 일반도로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앞에 왼쪽은 자리가 좁으니까요. 오른쪽 끝에 얼마 이상이요? 20 이상. 뭐 동그라미 고속도로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3번. 도시계획 예정도로 표시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얼마 이상이요? 8m 이상이죠. 그러니까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건을 떠올려야죠. 요건을 떠올리고 요건에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2m짜리는 그냥 단지 내 도로이죠. 그냥 하나의 단지이고, 동그라미 3번 8m 이상
8m 이상 10m 도시계 예정도로가 들어가면 정해지면 단지가 끊어지죠. 하나의 주택단지가 아니게 됩니다. 답은 1번. 다음 쪽 와서요. 3번 문제.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역시 나머지 볼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끝에 도시계획 예정도로 끝에 얼마 이상이요? 예정도로 얼마 이상이요? 요건이 8m 이상이죠. 8m 이상 쓰시고, 머릿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쓰는 게 더 편해요. 어떤 것들은요? 동그라미 2번 끝에 8m 이상, 동그라미 3번 일반도로 표시요. 일반도로 얼마 이상이요? 20 이상 쓰시고요. 20 이상. 동그라미 2번 8m 이상인데 20m짜리니까 단지가 끊어지죠. 동그라미 3번 20m 이상이니까 이상인데 요건이 20m 이상인데 15짜리니까 단지가 끊어지지 않죠. 그냥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답은 3번. 4번 문제요. 원룸형 표시요. 원룸형 주택 요건 원룸형에다가 50 이하 쓰시고요. 50제곱미터 이하이죠.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표시요. 욕실 부엌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형태가 비슷하니까요.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 그 2번 3번 앞에다가 30 이상 2칸 쓰시고요. 30 이상이면 2칸으로 할 수 있죠. 문 한 짝을 더 달 수 있다고요. 문 한 짝을 달 수 있죠. 주거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안개 공간 표시요. 안개 공간이고, 동그라미 3번 40제곱미터인 경우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2개 공간 표시요. 2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요건 30을 갖고 이리저리 끊어서 낸 겁니다. 요건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칸. 동그라미 4번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인 경우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 60X요. 원룸형 자체가 얼마 이하라고요? 50 이하이죠.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5번 지하층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틀린 것은 4번. 다음 장 와서요. 222쪽에 5번 도시형 생활주택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300 미만 되죠. 300 미만으로 해야 된다.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어지간히 넣자. 300 미만 맞고요. 동그라미 2번 수도권 정비 괄호 열고요. 이제 핵심을 알면 쓸데없는 그 함정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2번 함정도 아니고요. 괄호 열고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 괄호 닫고요. 도시형 표시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 이하여야 된다. 맞죠? 괄호하고 전혀 관계없이 도시형 자체가 원칙이 85 이하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계획법 도시적 예건사라는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아파트는 뭐에만 있고요? 원룸형에만 있고, 원룸형은 얼마 이하?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앞에 원룸형 표시 쓰시고요. 원룸형 50 이하 쓰시고요. 50 이하. 아파트는 원룸형에만 있고 원룸형은 그 자체가 50 이하죠. 따라서 50 초과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니다. 85짜리는 도시형이 아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괄호 열고 준주거 지역에서 괄호 닫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 아닌 주택 한 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X요. 아닌 주택 한 세대가 보고요. 집주인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이죠. 아래 찌그만 집 쫙 깔고 집주인 한 채 같이 지을 수 있다고요. 그건 당연히 어느 지역에서는 다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시작하는 준주거 지역이든 아니든 어디에서든 다 됩니다. 도시적이면 다 되는 거죠.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된다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문제 준주택 표시요. 준주택 준호 다기노 1번에 여 X 2번 끝에 다 동그라미요. 다 3번 끝에 GX 4번 끝에 UX 5번 끝에 다중주택 X요. 다중주택은 아니죠. 그래서 준호 다기노 다중생활설이 정답이죠. 답은 2번. 7번 문제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되는 경우 2개 층까지 표시요. 2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맞죠? 옛날 건물이 작아서 기둥도 작으니까 2개 층까지만 붙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주택 조합 표시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표시요.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나는 사선거구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유지의 100분의 80 표시요.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 표시요.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시군계획에 제출한다. X 틀렸죠? 둘째 줄에 토지사용 승낙서에다가 그 아래다가 건설 괄호 열고 지역 쉼표 직장 괄호 닫고요. 주택을 그러니까 조합에 4가지가 있죠. 건설 아닌 거 4가지가 있다고요. 건설하는 게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 건설하는데 손바닥에다 집 칠 수 없으니까 땅바닥 필요하고 80% 사용권은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거죠. 저쪽 줄 리모델링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있던 집 손대는 거죠. 건설이 아니라고요. 성형 외과에 가서 아기를 낳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소유자 전원 표시요. 소유자 전원 돈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표시요. 입주자 대표회의 시군계획 신고 표시요. 신고하고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저 아파트를 싹 속에 걸 다 파내고 다시 붙이는데 신고요. 신고 X요. 리모델링은 뭐 받아야 되고요.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아야죠. 신고 X요. 저 아파트를 다 걷어내고 기둥만 남겨놓고 걷어내고 새로 짓는데 그걸 그러니까 관점 너희들 앉아있어 쉬고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건 오늘 아닌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수직 증축 리모델링 경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정서에 해당 주택 사용검사 받은 후 10년 X 기관이 경과 알씀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수는 10년 경과고 증축은 몇 년이요? 15년이 지나야 되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시공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 X요.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뭐고요? 경쟁 입찰로 해야죠. 경쟁 입찰로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은 1번. 8번 문제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은 세모하시고 그냥 주택법의 일반적인 수준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 하려면 공사기관, 공사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이동이 몇이요? 입주자 전체 이동이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일반인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 리모델링 조합이 한다. 2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의 동의 표시요.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계획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표시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표시요. 철회할 수 있다. X요. 둘째 줄 이후에도 X요.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죠. 철회하려면 그러니까 둘째 줄 제출한 이후에도 X 접수 전에 철회할 수 있죠. 관청에 들어가기 전에 내 거 빼 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수직 표시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4번 앞에 X 하고요. 이렇게 작년에 냈다가 지네들이 시간 걸리지도 않고 그냥 아니구나. 이건 좀 버텼죠. 버티다가 한 달 안에 정답 발표할 때 죄송합니다. 잘못 출제했습니다. 복수 정답입니다. 그랬다고요. 동그라미 4번 옆에요. 리리 3 쓰시고요. 리리 3이죠. 닐리리아 리리 3이라고요. 그러니까 리리 3만 쓰면 됐고요. 뭐 만들 때요? 조합 만들 때 3분의 2.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때 4분의 3이죠. 리리 3입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주택단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선거구요. 출판요 뭐예요? 리리 3에서 뭐예요? 없다고요. 그냥 틀렸다고요. 칠판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고요? 3분의 2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요? 4분의 3이고요. 세상에 없다고요. 뭐 하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4번은 그냥 그 자체로 틀린 거죠. 4번은 그 자체로 틀린 거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증축, 뼈죠.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공국에 안전진단을 요청, 뼈죠.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기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전진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기둥 속에 어떤지는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그러니까 다음 쪽 아세요. 그냥 쟤네들이 2번, 4번 복수정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다고 했다고요. 예. 4번도 틀렸다고요. 예. 9번 문제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묘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으로 틀린 X형. 그러니까 이건 뭐 옛날 문제고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묘죠. 욕실 부엌과 현관이 있어야 밤 새벽 2시, 그러니까 천여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동그라미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전용 면적 X, 12제곱미터 X 이상 X요. 몇 제곱미터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규모는 다른 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옛날에는 맞던 건데 지금은 법에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개정돼서 없어진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기출문제 이런 거는 지문을 수정해야죠. 아무튼 동그라미 2번은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9번 문제 동그라미 2번 해설을 읽다 보면 죽어 없어진 옛날 법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고, 동그라미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 뼈죠.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 설치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 뼈죠. 호수의 3분의 1 이내이고, 동그라미 5번, 두째 줄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표시요. 면적, 합계 3분의 1, 표시요. 3분의 1 이내이고, 이래야 됩니다. 틀린 것은 2번. 다음 225쪽에 조합. 그러니까 1번, 주택조합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OX요. 건설을 살리고 리모델링 X요. 리모델링은 건설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 표시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표시요.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XX. 건설회사랑 같이 하죠. 건설회사 이미 등록되어 있고 감독받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 표시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동그라미 4번, 공택 공급받기, 표시요. 공택 공급받기, 직장, 표시요. 직장, 조합 설립하는 자는 시공객의 인가 X요. 국물직신이죠. 국물직신. 그러니까 인가 X 신고입니다. 국무직신, 국민택 공급, 무주택, 직장조합, 신고, 국무직신이고, 동그라미 5번,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표시요. 건설, OX요. X요. 건설 살리고 시작한 리모델링 X요. 성형외과에 가서 아이를 낳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갖고 1번, 5번 두 가지가 다 끝난 거죠. 답은 3번이고요. 다음 쪽 와서 226조 1번 주택부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 표시요. 증축, 리모델링, 표시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1번 창립총회 해야죠. 그러니까 2번 끝에 조합규약, 표시요. 조합규약. 3번 주택 소재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 OX. X이죠. 동그라미 3번 토지사용 승낙서에다가 쓰시고요. 건설, 괄호 열고, 지역, 쉼표, 직장, 괄호 닫고, 주택을 건설할 때 100% 소유권 어렵고 80% 소유권 어렵고 80% 사용권만 갖고 있어도 된다. 왜? 건설할 때이죠. 건설하는 지역 조합, 지역 직장 조합이니까 리모델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동그라미 4번 15년 이상, 표시요. 15년 이상
문제 첫째 줄에 증축 있었으니까 15년은 돼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조합의 명단 같이 집어넣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 2번 문제 주택조합 설명으로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 주택건설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20은 30으로 고쳐주세요. 이제 법 개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20은 30으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 지문이 틀렸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옛날 지문을 현재에 맞게 고쳐야 되는데 그냥 오타라고 치죠. 30 그러니까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주택조합 공동 시행할 때는 등록하지 않고 단독 시행할 때는 등록을 해야죠.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 할 수 없다 X예요. 그냥 공짜 문제죠. 그 반대한 거 놔두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요? 다 뺏어와서 집 걸로 만들어야 철거를 할 수 있죠. 남의 걸 철거할 수도 없고 놔두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동그라미 3번 국민택 공급받기 직장 조합 설립하려면 시공객이 신고한다. 공물직신 맞고요. 그러니까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 안자로부터 건축물 취소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거 샀으면 동의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공자의 공사계약은 창립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총회에다가 돈 쓰시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것과 기타 몇 가지는 총회에서 결정해야죠. 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로 할지. 오늘 건설회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반포에서요. 아파트 측벽에 지네들 회사 브랜드 하나 그려주고 3천억 가져가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주택법상 인가가 아닌 것은 다 인가 4개 조합 중에 인가인데 국물직신만 신고이죠. 국물직신. 답은 3번이요. 국민택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조합의 해산 위에다가 설립 쓰시고요. 설립 신고, 그러니까 변경도 신고, 해산도 신고인 거죠. 국물직신입니다. 국물직신이면 됐고 답은 3번. 그러니까 4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민택 공급받기 직장 시도지사 X 허가 X 그러니까 직신이죠. 그래서 시군구에게 신고하는 거죠. 국물직신이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리모델링 아닌 일반 경우 맞고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주거전용 70평 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 주인자는 사승급구요. 국민택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죠? 국물직신이니까 앞에 소유 첫째 줄에 소유 X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이 아닌 거죠. 무주택은 참여할 수 있지만 주택 소유하고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지역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뻔으로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야 된다. 맞죠? 동그라미 5번 조합원 사망 상속받는 자 조합원 자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당연하죠. 애고 슬픈 일 돌아가셔서 상속되는데 그것 갖고 무슨 축이 이런 게 될 게 아니죠. 틀린 것은 1번.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조합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사망 지를 상속받는 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 시군구가 인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5번 지금 동그라미 2번은 무주택이거나 85 이하이고 6월 이상 거주가 있죠. 6월 이상 거주가 있습니다. 근데 개똥이가 그 지역에 10년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4달 전에 저 지방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얘기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10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 가서 3개월 근무하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5개월 됐다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6월 거주가 안 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월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줘야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상실 한 경우 인정했으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은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뭐 결혼 충원이나 물론 더 법조문대로 하면 주택줄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근데 빈자리가 있고 빈자리를 교체가 아니라 빈자리가 생겼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뭐 충원, 신규로 가입. 그러니까 뭐 대학원 얘기가 문제된 거죠.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는 답 하나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무조건 답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3번 틀렸다고 거기다 하면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4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X. 다른 사람이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없는 사람이었는지 해설의 두째 줄 해당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애초에 되는 사람은 들어간 사람이고 애초에 자격이 있었는데 머뭇거리다가 늦은 사람은 문이 열리면 기회가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주택 그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시행일까지 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승인받으러 사업에 가는 거죠. 만지작거리지 말라고요. 만지작거릴 일이 있으면 그 전에 해라.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 6번 문제요. 주택조합, 지역조합.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 주택건설 사업하는 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 등록 하이한다 XX 하지 않는다. 건설회사가 등록했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사선 그고요.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그러니까 규칙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 지지 않는다 X요. 않으면 나쁜 사람이죠. 손해배상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점유적 9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그러려면 첫째 줄 90X죠. 90X고 쉼표 85 이하 무주택이거나 85 이하 둘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6월 이상 거주 무주택으로 6월 이상 거주 85 이하로 6월 이상 거주. 동그라미 4번요. 조합 설립인가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 때는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원래 자격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5번 조합원은 사망 조합원지를 상속받으는 자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XX 뭐 사망이야. 누구라도 돌아가시고 누구라도 자녀는 상속되는 거죠. 자녀 등 관계인은. 옳은 것은 4번. 7번 문제요. 그러니까 지역 조합 총회 그 결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 임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사업비 앞에다 동그라미 1번 앞에다 돈 쓰시고요. 돈. 동그라미 3번 주택사원 사채가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자금 앞에다 돈 쓰시고요. 돈. 5번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변경에 관한 조합 규약 중요한 거죠. 7번 문제 동그라미 3번 끝에다가 그러니까 주택사원 사채가 뭐라고요? 회사채이죠. 집 짓는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누구요? 주공과 등록사업자 집 짓는 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회사채 주택상환 회사채 나중에 돈 빌려 쓰고 나서 나중에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는 게 아니라 주택으로 상환한다.
회사채이죠.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공짜 문제고요. 조합하고 아무 관계 없죠. 답은 3번. 다음 좋아하세요. 230쪽. 그러니까 8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명으로 옳은 동그라미야. 옳은 것은 동그라미로 구민택 공급받기 직장 시군구에게 인가 X요. 신고 공물직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역 조합은 괄호 열고요. 임대주로 건설 공급해야 되는 세수를 포함하여 괄호 닫고요. 주택건설 예정 세수의 3분의 1 X요. 얼마요? 2분의 1. 100 채짓겠다. 50명 이상. 2분의 1 이상이죠. 2분의 1 이상이고 첫째 줄 괄호에 임대주택 건설 공급받는 세수를 포함 X. 그건 제외하고 임대주택은 지금 이쪽에서는 별도의 문제이죠. 그건 껄이 아니고 그것 갖고 내기에는 너무 지네들도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2분의 1 놓고 와서 3분의 1 X. 동그라미 3번 리모델링 조합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 480명. 그러니까 수인 모두 X예요. 대표 1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한 표 한 채이죠. 4번 그러니까 지역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은 충원할 수 없다 X요. 결혼 충원 빈자리 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60명 그러니까 5분 돌아가시면 5분 채울 수 있다고요. 60명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지역 조합이 설립 인가 받은 후 조합원 추가 모집한 경우에 그러니까 주택조합 변경 인가 받아야 된다. OX 가장 기본사항이죠.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으라고요. 그 절차 그대로입니다. 그냥 딴 거 다 몰라도 동그라미 5번 답이죠. 그러니까 9번 문제요. 주택조합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역 조합 설립인가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제 80% 이상 사용권은 확보해야 된다. 맞고요. 그러니까 2번 탈퇴한 조합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돈 받아가야죠. 근데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가져갈 돈이 별로 없어서 문제인 거죠. 동그라미 3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10명 X요. 몇 명 이상이요? 20명 이상 돼야죠.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3번 틀려서 답.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할 수 있다. 맞죠? 50명 모여서 100채 짓고 50개 자기 거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조합원의 공개문집에다가 위에다가 모집 신고 쓰시고요.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문집 합니다. 모집 신고 공개문집 이후 조합원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틀린 것은 3번.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계속 가시죠. 예.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요. 그러니까 232조. 그러니까 주택상환 사채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아까 뭐 깊게 안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토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돈을 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이고 민간입니다. 그 다음에 종이딱지를 주겠죠.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나서 종이딱지를 내면 원금과 이자가 아니라 주택으로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돈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의 돈 땡겨 쓰려면 둘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주공은 망하지 않죠.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민간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리면 100% 투기딱지. 그러니까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지만 얘는 투기 막기 위해서 양도할 수 없다. 문제에 그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요.
양도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 돈 빌려준 사람이 A1, A2 등등이 있다고 치죠. 주공 P 뭐 강연노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양도할 수 없다. A1은 이것을 그러니까 뭐 B에게 그러니까 팔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A2 브라질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이 딱지가 없으면 브라질 정부에서 주는 거 아니죠. 그때는 양도할 수 있다. 계약서에 이름 써져 있죠. 계약서에 이름 써져 있습니다. 이 종이 딱지에 A2와 Q의 계약 이름 써져 있죠. 그런데 A2가 브라질 이민 가게 됐다고요. 야 씨야 나 브라질 이민 가게 됐거든. 이거 살래? 이거 사면 세집 받는다? 알았어 내가 살게. 너 근데 화이트 있냐? 화이트 없어. 문방구는 어디 있고? 문방구 뭐로 몰라고? 그러면 그걸 알았어. 침해가고요. 종이 딱지다 이렇게. 전 급하면 그런 거 안 하나요? 침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문대가고요. 자 C. 자 이게 네 거예요. C 거예요? 아니죠. 지금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A1과 Q의 계약, A2와 Q의 계약이죠. A1과 Q의 계약, A2와 Q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Q는 당연히 장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부에 A1, A2, A3 등등등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이건 뭐고요? 종이딱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채권이죠. 종이딱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계약 변경을 해야죠. 그러니까 A2와 Q의 계약이었는데 A2와 Q의 계약을 A2가 그러니까 법무부, 외무부, 해외 이민 관련 서류 갖고 와서 우리 계약을 그러니까 내 계약을 C와 너의 계약으로 바꾸라 라고 해야죠. 그래서 이 자리를 뭐로 바꾸어야 해요? C로 계약을 바꿔야 계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선 어디다 쓰는 거고요? 장부, 원부에다가 쓰는 거고요. 그래야 계약 변경, 명의 변경, 명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종이딱지 이름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이름도 안 써져 있으면 내가 종이딱지 이게 아파트요. 이게 아파트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아파트 받아 그러다 놓쳤다고요. 에? 바람 불어서 저만큼 날아갔어요. 이씨, 이거 아파트인데 뒤에서 오던 사람 발 밟았다고요. 이 종이딱지에 이름이 안 써져 있다고요. 로또요. 그러니까 영화 마파도에서 얼마나 알려주고 있어요. 영화 마파도요. 이문숙 씨 그 고생해서 그 김수미 할머니 등등등 그 마파도에 있는 온갖 할머니한테 온갖 고생을 다 당하고 그 로또 그 딱지 하나 갖고 있는데 배 타고 이제 돌아가는데 비둘기가 그러니까 로또 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갈매기였나요? 이름이 없다고요. 이름 없으면 그 뒤에서 오던 사람이 밟았다고요. 얼굴 뻔히 쳐다보고요. 이거 내 거. 어떻게 돼요? CCTV가 없으면 이제 소송 가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고요. 이름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써져 있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는 기명이라고요. 당연히 계약서에 이름 써요, 안 써요? 이름 쓰죠. 당연히 기명이니까 두 번째 어디다가도 써야. 그러니까 종이딱지에도 써야 다른 사람에게 C가 이거 내 거요. C 이름이 써져 있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이거 내 거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 변경, 명의 변경은 채권요, 장부요. 장부의 명의 변경이 되는 거죠. 뭐 이상 있습니다. 지금 1000명한테 3,500만 원씩 받았다고요. A1한테 3,500만 원, A2한테 3,500만 원. 그래서 1000명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A1은 그걸 B에게 사고 팔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냥 뭐 여기를 지금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건설회사에서도 발행할 수도 있고. 근데 건설회사에서 발행했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건설회사가 3,500만 원, A1한테 3,500만 원 빌렸고 A2한테 3,500만 원 빌렸고 하는 거죠. 뭐 어떤 그 순서쌍은 아닌 거고요. 자, 보셨고
그 다음에 책 보시죠. 그러니까 문제집이요. 그러니까 232. 1번 주택사원 사채. 틀린 X요. 동그라미 1번 등록사업자. 주택사원세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 몇이요? 보증 받아야 된다. 저쪽 맞죠? 등록사업자다 민간 쓰시고요.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보증도 받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주택사원 사채는 주택자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죠? 대항할 수 없다. 대항 수준에 이기고 2번 맞고요.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 그죠?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사원사채 효력. 그죠? 효력은 상실된다. X요. 안타깝지만 얼마나 기대하고 고생하셨어요. 저거 상실만 되면 아까 딱 여기 보는 순간부터 그거 지금 다 떠올리신 거 아닌가요? 한 사람한테 지금 얼마 받았다고요? 3,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3억 5천요? 3억 5천을 받은 거죠. 아무튼 약 3,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3,500만 원을 지금 몇 명한테요? 1,000명한테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 원을 그러니까 1,000명에게 빌렸죠.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지금 막 머릿속은 팽팽 돌아갔잖아요. 3,500만 원 빌렸습니다. 등록했습니다. 등록이 뭐예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는 거죠. 일을 잘못하면, 조금 잘못하면 뭐하고요? 영업 정지를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일을 많이 잘못하면 뭐고요? 등록 취소, 말소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빨리 등록을 해야지. 등록을 해서 3,500만 원씩 1,000명 거 땡겨서 조그만 잘못 갖고는 안 되겠고, 내가 큰 잘못을 해야지. 큰 잘못해서 등록이 말소돼 버리면 집을 안 갚으면 되고, 처돈 다 내 거. 저만 쓰레기였나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말소 되더라도 당연히 집은 갚아줘야죠. 그러니까 민간 등록사업자 부도파산 말소 한두 건이에요. 부도파산이야. 그러다 부도도 뭔가 서류장부 두 장만 찢어놓으니까 해놓으면 부도파산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부도파산 되더라도 또 등록 말소되더라도 집은 받을 수 있어야죠. 그래야 돈을 빌려줄 테고, 두 번째로는 그러기 위해서 모두 다 민간은 받아놨고요. 보증도 받아놓은 거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등록 말소가 한두 건이냐고요. 그러니까 부도파산보다도 더 많은 거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주택사원세 발행되는 주택사원사채 대장, 그죠? 대장을 미치하고 주택사원사채 채권의 발행, 그 다음에 뭐 상원에 가는 사항을 기재된다. 장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5번. 주택사원세 발행하는 자는 주택사원세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그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공도, 민간도, 그러니까 주동 갖고 사업하는 게 원칙, 남이동 땡겼으려면 둘 다 승인 받아야 된다. 틀린 거 3번이고요. 다음에 1번이요. 주택사원사채, 양도, 중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7번이요. 양도금지가 원칙이죠. 양도금지가 원칙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 예외. 그러니까 브라질 이민 갈 때는, 그러니까 이 딱지 갖고 가봤자 브라질 정부가 돈 주는 거, 집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외라고요. 그건 뭐겠어요? 이가 걸리겠죠. 이민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수준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닌 것은, 그러니까 또 공짜 문제고요. 1번 세대원 추가로인해서 세대원 전원 동그라미요. 이거는 그 문제입니다. 2번 세대원 질병치료인해서 세대원 전원 동그라미요. 3번 세대원 구문에서 세대원 일부 X요. 3번 X요. 4번 세대원 전원 동그라미요. 5번 세대원 전원 동그라미요. 흥분의 집 자식 아들내미 하나 보내놓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딸내미 하나 어디 보내놓고 팔아먹고 안 된다고요. 답 3번. 그 다음에요. 234쪽에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과 관련해서 과론에 들어갈 내용은, 그러니까 박스에 연간 표시요.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등록을 해야죠.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연간 20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 시행하려는 자, 또는 20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주정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답은 2번.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데요.
그래 있습니다만 관청형,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과 제주가 있고 특별시광역시 아래 구, 세종도 아래 시, 군이 있죠. 시 중에서 큰 시가 뭐고요?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승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누구도 승인을 하고요. 시장 군수도 하고 국가 차원의 사업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승인할 수 없다고요. 구청장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택 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건데 구가 독립된 시장이 아니라고요. 시댁 원칙. 국가 차원은 국가가 지금 한 거는 시장 군수도. 그러니까 됐고요. 다시 문제 가서 그러니까 235쪽 제일 위에 문제 박스 또 첫 번째 동그라미 한국 표시요. 한국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죠. 국가 차원의 일을 하라고 정해놓은 기관이잖아요. 한국토주택공사가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50호의 한옥 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업 누구한테요? 국토 한국이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국가 차원의 조직이니까 국가 차원의 기관이니까 국가에게 도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B광역시 시구에서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그래서 50세 한옥건설 사업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됐습니다. 답은 1번. 다음 쪽 와서요. 2번.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거전용 단독주택 건축법 50호 한옥 50호 이상 한옥 표시요. 한옥 50호 이상 건설사업 시행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외 50채 이상 있습니다. 맞고요. 이번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자는 전체 세수가 600세대 이상인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3번. 사업주에는 동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선 거부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착수 대부분 2년, 건축신고 1년, 이쪽은 5년, 주택법 5년이죠. 봐주세요. 동그라미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가 있고요. 동그라미 5번.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유가 없을 날부터 2년 X, 그러니까 1년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 거죠. 그래서 거기 원래 써진 게 몇 년이요? 3년 X요. 거기다 딱 글자를 써놨더니 안 보이는군요. 3년 X 1년이죠. 자 보시죠. 뭐 이런 겁니다. 뭐 아까 보셨던 그림 있잖아요. 승인을 받았어요. 착수하라고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착수하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이요? 5년 플러스 1년이죠. 그러니까 109 몇 년이고요. 그러니까 5년 플러스 1년이죠. 다음 109부터 나머지 각각 다 몇 년이요? 2년 에는 착수를 해야죠. 5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나머지 공부는 2년입니다. 그래서 연장은 몇 년이라고요? 1년에서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확인 문제 3번. 그러니까 사업주의 이런 표현들이 참 뭐 무슨 공법에다가 무슨 값을 병정해요. 그러니까 사업주제 값 표시요. 사업주제 값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을 표시요. 승인권자을로부터 주택건 사업을 분할 표시요.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틀린 X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을 표시요. 을은 관청이죠. 관청은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승인에 관한 사항을 표시요. 고시한다. 맞습니다.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 몇 채 짓는 거 도장 찍어줬다. 고시해야 됩니다.
이번 갑은 최초, 그죠?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웨이,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시기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맞죠? 다 2년 안에 들어가야 되고. 다음 3번.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시작한 경우, 소송 지연 그런 사유 알아요? 을은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그 또 분쟁이 있었고요. 종료가 됐대요. 그러니까 2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 몇이요? 연장. 오, X요. 칠판이요. 5년 플러스 1년, 5년 플러스 1년, 2년이요. 연장은 몇 년이요? 1년이죠. 연장은 1년. 그러니까 2년 X. 3번이 틀렸고. 4번.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갑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건 건축법과 동지법 딱 한 번, 두 번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자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승거고요.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글자로 외울 수는 없고요. 7번요. 여기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 들어가서 20층에 10층 짓고 있는데 요거 2년 안 지켰다고 요거 멈춰라. 아니면 그만둬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그 다음에요. 4번 문제 238 주택법. 도시적에서 관계없고요. 국민택 건설 그렇군요. 아무튼요. 관계없고요. 국민택도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공구별로 분할, 그렇죠?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려면 단지 전체 세수는 얼마 이상이고요? 6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끊을 수 있는 거죠. 답은 5번. 5번 문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X예요. 1번. 매도 청구는 국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에 대해서 인정된다. 모든 주택건설이죠. 지금한 집이든 큰 집이든 나머지 땅 뺏을 수 있다고요. 2번.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죠. 공익사업을 합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주고 뺏는 건 뭐고요? 수용이죠. 사익을 위해서, 다수의 사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뭐고요? 매도 청구이죠. 이건 당연히 공법이니까 뭐고요? 감정가격으로 하고, 이건 민법이니까 뭐로 하고요? 시가로 한다는 게 둘이 협의로 정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 만들 때 선이 정해졌습니다. 땅을 수용하는 거죠. 이 땅을 수용하는 거죠. 집은 내비둬요? 집도 같이 사야죠. 돈 되는 거 다 사야죠. 강아지 매여 있으면 돈 주고 사야죠. 다 돈 주고 산다고요. 그걸 내비둔 채로 사업할 수가 없죠. 돼지, 건물 다 사들인 겁니다. 나무, 돈 되는 거 싹 다. 돈 되는 거 싹 다 사들여야 되죠. 됐고요. 저 돼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가 인정되고, 동그라미 3번.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 사업자는 매수 청구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공시가 X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수 청구 대상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가 있죠. 다음 쪽 와서요. 240쪽의 해설에 제일 위에 박스 매도 청구에 저 문장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1번 있고 박스에 동그라미 2번 있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고, 보시죠. 아까 안 그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뺏을 수가 있죠. 근데 80에서 95 미만에서 갖고 있으면 몇 년 안 된 사람 거요? 10년 안 된 사람 것. 그 다음에 95 이상을 확보했으면 100년 된 사람 것도 싹 뽑을 뺏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고시일 10년. 여기서부터 10년이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아까 여기다 내서 문제였고요. 10년 이전에 한 사람 거는 뺏을 수가 없고요. 그 지금 몇 %에서요? 80, 95 미만 상태에서요. 이 사람 것은 뺏을 수가 없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0년 이전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자, 그러니까 8년 된 사람, 요 뒷사람 것을 뺏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화살표를 여기다 대니까 그림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240쪽에, 그러니까 6번 매수청구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 있는 경우 건축물은 매수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X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 돈 되는 거 싹 다 사가야 되고, 동그라미 사업체는 아무튼요,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어디 그냥 손댈 수 없이 틀렸고, 그러니까 다음 쪽 옆쪽 보시죠. 241쪽 해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수청구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와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다. 모든 소유자에게 매수청구를 하려면 얼마 이상이요? 95% 이상이죠. 첫째 줄 90X 95% 이상.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구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중에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4번은 맞고요. 이 빨간 사람은 뺏을 수 없다고요. 맞고. 5번 그러니까 사업주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 X요. 다 뺏어 와야죠.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고, 그러니까 7번 생략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다음 한 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243쪽이요. 8번 사용검사 된다라고요. 안 된다 X에 문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사용검사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없다 X요. 된다고요. 된다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답 끝.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사업주체 파산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공자를 정해서 나머지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를 받는다. 맞고요. 3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된다. 맞고요. 4번 사용검사는 신청부터 15일 이내 맞고요. 5번 공동주택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입장이 없는 때면은 세대별로 부분검사할 수 있다. 맞죠? 된다입니다. 그리고 아래 9번 문제는 아까 봤던 거였습니다. 75% 지금 한 집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있고, 고생들 하셨고, 아무튼요, 모든 문제를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짚는 범위에서는 그래도 반복해서 짚어서 좀 내용들 가닥을 잡는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또 가장 중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집 표시하신 분들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깨끗한 두 권요. 7월부터 문제집 가겠지만
세상에 어떤 문제집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출문제라고요. 개똥이가 문제를 내더라도 소똥이가 문제를 내더라도 더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 기출문제집 2권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게 한 뭐 5년 8년밖에 안 된 거니까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가면 기출문제집 다 프린트할 수 있어요. 다운받아서요. 그렇게 해서 그거 놓고 깨끗한 문제 놓고 풀어보시고, 법 개정된 거는 몇 개 이렇게 좀 손봐서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 깨끗한 문제집 아니면 깨끗한 문제지를 놓고 줄줄줄 읽어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됐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다 특강 마치고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